안녕하세요. 매경 부동산 사업단 수석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한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매경부동산 사업단 자문위원 임성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경 부동산 사업단에서 모아타운 그리고 재개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어떻게 매경 사업단에서 사업에 대해서 PM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마련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굉장히 많은 재개발이라든가 모아타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재개발이라는 것과 또 모아타운이라고 부르는 것,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를 비롯해서 아니면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냥 통칭해서 재개발이라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어프로치를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어떤 재개발 사업과 그리고 요즘 서울 시내에서 굉장히 핫한 모아타운 사업을 정확하게 제가 이제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재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개발 절차를 명시해 놓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업입니다. 모든 기반시설을 다 때려 부수고 새로운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아타운은 뭐냐면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관리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모아서 타원 형식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내용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오세훈 시장이 이걸 좀 예쁜 말로 만든 겁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이 소규모 사업을 모아서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서 브랜딩한 게 바로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이고요. 결론은 일반적인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소법 혹은 빈집법이라고 하는 이 법의 절차를 따른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로 개발이 되는 아파트 단지와 빈소법에 따른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돼서 나타나는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모아타운 사업이 아직 신생 사업이에요. 2021년에 입법화돼서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하냐 안 비슷하냐를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결론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재개발과 모아타운의 결과물이 비슷하다. 다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모아타운 사업은 전체적인 구역 안에 개별적인 가로주택 정비조합이 최소 3개 이상 나눠져 있다. 외형적으로는 거의 흡사한 개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정도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과 모아타운, 경기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지가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사업지가 많이 있는데 네네. 이 중에서 저희가 특정 지역을 하나 선정을 했어요. 과천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과천하면 일단 지역 번호가 02예요. 02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서울 근접성이나 아니면 행정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도시다라는 걸 이제 반증해주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사실상 경기도 과천시지만 생활권은 서초 생활권입니다. 서초까지 차로 한 15분 정도면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과천하면 이제 정부 청사를 떠올리게 되고요. 공무원들의 주거지로서 이제 대규모 주공 아파트를 개발을 했었고, 그와 별개로 단독 다가주택들을 이제 개발을 했었죠. 그게 이제 80년대 초반, 벌써 40년이 다 되면서 다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을 다 시작을 했고, 몇 개 단지는 이미 다 준공이 끝나서 굉장히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한 명품 아파트 단지들이 이미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에 준하는 가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안 된 단독주택 밀집 지역들이죠. 대표적인 게 과천시 중앙동, 불임동, 별양동, 문흥동, 단독 다가구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우리도 좀 아파트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을 했고,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사람들이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성을 계산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요. 근데 이런 주택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사업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되게 막연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투자자라든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떤 것들을 보고 이 주택 재개발이 사업성이 좋을지 나쁠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재개발 투자라는 거는 청약으로 당첨될 수 없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거든요. 사업성, 추가 분담금 중요하고 몇 세대가 지어지는지,
어떤 시공사가 붙어서 어떤 아파트 단지가 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재개발 투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성취고 목표입니다. 이런 주택 재개발에 있어서 사업 절차가 하나씩 진행이 될 때마다 가격들이 조금 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굉장히 긴 시간에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재개발 투자로 오신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매매 계약 쓰시고 수면제 쓰시고 좀 주무셔라.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긴 시간에 하는 투자고요. 사업이 온트랙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진 않아요. 이렇게 답답한 흐름으로 가다가 한 단계가 뜁니다. 가격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과천 같은 경우는 재개발의 아주 시작 중에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정비 예정구역에 편입되기 위해서 주민동의율 75%를 만들어서 과천시에 우리 좀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을 좀 만들어주세요. 요 신청한 단계예요. 완전히 극초반이죠. 근데 이게 가다가 추진위가 승인이 된다? 가격도 오르고 75% 동의를 얻어서 시에서 인가를 내줬다? 또 계단식으로 상승합니다. 이런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재개발 초기에 들어가서 매도 타이밍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수익 실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보유하셔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달콤한 결과물을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재건축이 있을 것이고 또 도정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재개발 사업이 있을 것이고 빈속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모아타운 사업이 있을 건데 이런 사업들 중에서 과연 어떤 사업이 가장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아파트 재건축은 초기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특히 이제 과천 주공 8구단지 통합 재건축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있어야 됩니다. 현금이. 그래야지만 투자가 가능하고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과천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금 한 2억 전후로 하면 입주권이 나오는 다세대 주택, 흔히 말하는 빌라라고 하죠. 모아타운도 극과 극입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는 뭐 5천만 원, 3천만 원 이하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반면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 모아타운 추진 구역에서는 2억 이상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오늘 말씀드렸었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고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